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리님. 캠캠스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38살이고요. 네.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기타 온라인 쇼핑몰 같이 하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애기 셋이거든요. 아이고, 씨. 아, 씨. 네,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제 채널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셨어요? 대부분 유튜버들이 좀, 약간 상업적으로 좀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솔한 좀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대리님 채널 알게 돼서 좀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수화사는 대충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년부터 이거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사입으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운 좋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쨌든 여유 자금은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은 작아세요? 예, 맞아요. 집은 얼마짜리세요? 얼마 전에 이제 원래 1주택인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서 계약한 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채 비중은? 한 20% 정도야. 아, 씨. 부자네. 아니, 부자는 아닙니다. 아유, 아니, 그래도 한 4억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라서 이거 뭐 쓸 돈은 아니죠, 사실. 아니 뭐 쓸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사업이 좀 잘 되네? 이거 확실히 잘 된다. 이랬을 때 끌어다 쓸 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정도면 뭐 남들 엄청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이자 안 내도 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고민이 어떤 게 고민이세요?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그 5월에 바로 스마트스토어나 뭐 이것저것 다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한 아이템이 여름 시즌 상품인데 이게 운 좋게 좀 잘 돼가지고 얼마나 잘 되셨어요? 첫 달에 파워를 찍었어요. 그 다음 달에 한 700만 원 이제 사입으로 시작했는데 그 해 여름에 좀 잘 돼가지고 빅파워까지 바로 갔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겨울 상품은 따로 없다 보니까는 다시 새싹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 봄부터 해가지고 다시 좀 빅파워 되고 아무튼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노력에 비해서. 영업 마진이 그럼 얼마예요? 한 50% 정도 남는 상품 하고 있고요. 50%? 올해 매출이 지금 한 2억 정도 돼요. 지금 8월까지 해가지고 9월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머니에 한 1억 번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돈이 계속 묶여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는 사실 실감이 되지는 않는데. 입출 장부 안 대충, 쓰시는구나. 예, 맞아요. 그냥 통장 하나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보고만 있고 따로 막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요? 한 50%는 남지 않았을까요, 생각에. 영업 마진이 50%라며. 영업 마진이요? 그러니까 다 빼고 한 게 이제 50%라고 말씀드릴 거죠.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빼고? 예. 간이 사업자세요? 원래 간이었는데 6월 달부터 일반으로 전환됐더라고요. 이번 연도? 네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그냥 운이 단순히 좋았던 거라 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한 상품 한 4-5가지를 계속 진행 같이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상품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실력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새로운 상품이나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맞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런 걸 여쭤볼 때가 사실 없잖아요. 그쵸. 1인 사업자다 보니까. 지금 그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세후로 한 550 정도 돼요. 너무 좋잖아. 예.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시네? 대기업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본인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많이 받는 쪽에 속하지 않나? 뭐, 그쵸. 그럼 급여가 한 700 된다는 얘기잖아요, 월에. 700, 예, 그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연봉이 한 7, 8천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럼 상위 10%지 직장인 중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어쨌든 가능성이 좀 보여가지고 내년에는 좀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굳이 그렇게 해? 지금 사실 신경 쓰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회사 일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럼 직원을 쓰면 되잖아요. 직원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막 동생도 사실 요즘에 이제 원래 병원에 다녔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일도 그만두려고 하고 약간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쇼핑몰 내가 한다고 하니까는. 네. 근데 또 걔는 걔 나름대로 제가 한 만큼 좀 안 차는 거 있죠. 성에 안 차는 나만큼 내가 한 만큼 노력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쉽게 좀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신경을 쓰기에는 또 회사 일이랑 같이 하면서 또 힘이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을 그래서-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네.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지 주인 같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동생분이 당연히 일을 그렇게 해야지 자기 일처럼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자기 일처럼 하면요. 그럼요. 아니 왜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일을 해?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수익의 몇 프로 뭐 반 대 반이라도 같이 나눠서 같이 커갔으면 하는 그런 걸 좀 바랬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월급 네. 주고선 말아야지 왜 주식을 분할해? 그렇게 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 나중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 주주총회 열고 뭐하고 막 그러다가 동생이 만약에 뜻대로 안 하거나 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런 것도 사실 걱정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을 한 명 구하는데 예. 그냥 직원만큼 일할 사람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눈에 찰 거라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음. 이게 운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아이템이. 그래서 지금도 사실 크게 막 뭐 고객 관리 전화 받는 거라든지 뭐 택배 송장 출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그 상태로 사이클이 계속 돌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한두 개만 더 찾으면은 계속 찾는 시간만 할당된다면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절대로 네. 대표님이 회사를 다녔을 때의 예. 만큼의 벌이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직접 뛰어든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표님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 회사를 그만두고 한 거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 인재인지 아세요? 그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버리면? 대표님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 건 줄 알아요? 제 연봉만큼 나가는 거겠죠. 아니죠. 그거보다 일을 더 할 텐데.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짜리예요. 제 시간이 들어간다. 그럼 맞습니다. 지금 본인의 시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지금.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잠을 줄여야지.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셋이고 또 와이프도 좀 아기가 좀 아픈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옆에서 좀 봐주고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이라도 약간 집에 시간을 할당하면서 제 일도 하고 지금 출퇴근 시간이 한 왕복 3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면서 집이나 이제 사업 쪽에 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사업가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이비시스터를 구해야지. 사실 그만한 아직 뭐 벌이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본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예. 그 사람을 고용한 것보다 더 빡세다니까? 일을 못 하잖아. 그렇죠. 지금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봐버리면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다른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면 되는데 근데 아, 볼게요. 예. 제가 이거 못 넘으면 대표님 이게 그 기업의 단계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모습으로. 왜냐면 지금 대표님이 이 시간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시간 가치가. 자기 시간 가치를 되게 큰 건데 되게 작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 그 시간을 쓰는 거 자체라고 하는 것이랑 알바생을 고용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꼭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지금 제가 만약에 대표님 같으면 직원 3명을 고용했을 거예요. 당장. 그만한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 일을 만들어야지. 일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을 한 사람인데 왜 직원한테 일 줄 일이 없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예,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분명하게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직원한테 넘겨줄 생각을 하고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8시간짜리 직원 한 명이 들어와도 걔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야. 대표는요, 일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직원한테 위임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요거는 연장된 질문인데 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시간을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상품 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외주를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소싱하는 거나 좀 찾으면 되는 거고, 이제 또 고객 관리는 전화 받으면 되는 거고, 요거 말고 시간을 쓸 일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위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맞는데, 대표는 저는- 돈만 잘 구해오면 네. 됩니다. 네? 대표는 돈만 잘 구해오면 돼요. 돈만요? 나머지 일은 다 직원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써야 대표님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직원을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지. 왜냐면 다 본인이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남한테 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소싱하는 것도요. 대표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소싱하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그걸 위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왜 성공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운이라는 걸 사람들이 왜 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운이라고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풀었어.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으로 맞췄다 그래.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약간 느낌이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품 소싱했을 때랑 그 나머지 상품 소싱했을 때랑. 근데 그게 확실히- 의도하고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론이 지금 부족해. 우리가 예, 어떤 가설이 있으면 그 가설이 행해지는 그 이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근데 그 가설이 지금 빈약한 거야. 또 하면 될까? 이러는 거야. 심지어 3개, 4개 그 기준을 갖고서 소싱을 했는데 그것만큼 잘 되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표님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유 없는 결과가 없거든. 다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모르면 활용을 못해. 약간 우리 만화에서 보면 으악 해서 힘이 나왔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럼 위기의 순간에 기술이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뭐 그러네. 그 지금 너무 좋은 시기인데 지금 사실 지금 경기 중인데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다가 세월만 가요. 그러다가 이제 김 빠져. 김 빠진다는 게 뭐냐면은 회사는 클 때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회사에 신경 쓰는 거를 좀 본업에 신경 쓰는 거를 이제 사업에 신경을 쓰면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그치. 그 퇴직을- 신경을 돈으로 쓰는 거야. 돈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이 앞전에 있으신 분 상담한 거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매출에서 내가 번 돈이 예를 들어 500이면 그 500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가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직장인 마인드라고. 그렇죠. 그거 벌었으니까 나 그래도 50%는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물며 편의점 하나 운영할 때도요. 3년 뒤에 리모델링 할 거 생각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순수익은 이건 수익이 아니라고 빼놓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표님은 돈을 벌었으면 그거 회사에다 어떻게 재투자했어요? 사실 그거 가지고 계속 굴리고 있어요. 아니 물건 사는데 굴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을 어떻게 투자했냐고. 시스템 만드는데요. 사실 뭐 상세 페이지 외주 준 거나 뭐 바이럴 마케팅 한다고 뭐 코몽에 쓴 거나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없어요. 심부름 준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심부름이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큰 기업도요 외주를 줘요. 네. 근데 담당자는 있어요. 담당자. 그렇죠. 그 삼성 갤럭시 그 패키지 작업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죠. 네. 제가 그 삼성 갤럭시 S6부터 9까지 패키지 작업을 한 사람이랑 제 패키지 작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은 삼성 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네. 입찰을 해가지고 여러 업체들 중에 모아서 그 중에 하나를 구하고 그 팀이랑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그 외주를 준 사람이랑 소통 누가 해요? 제가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표님이 혹여나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했어요. 네. 어쨌든 저도 생각했던 게 약간 사실 뭐 3PL도 알아보고 전화도 받고
있고 막 반품 오면은 막 해줘야 되고 하는 일이 좀 시간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한테 맡기려고 했었고 저는 약간 소싱이나 어쨌든 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네. 지금 대표님 성격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쉽게 뭘 못 맡겨.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좀 타격을 받는 스타일 같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 지인들한테 뭘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나처럼 일해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시원찮은 애가 들어가도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훌륭한 애가 앉아있으면 당연히 뭐든 돌아가요. 근데 시원찮은 애가 들어가도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훌륭한 애를 거기다 앉히면요 돈 많이 줘야 돼요. 내일처럼 일하는 애들은 지금 월급에 만족 안 한다고, 더 받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한테 일을 맡기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애들한테 일을 또 그렇게 딱 해서 맡기고 나잖아요. 거기에 네. 관심을 꺼요. 시키는 사람이요? 시키는 사람이. 내 생산적인 일이라고 아까 규정해놓은 그 일 있죠. 그 일에 집중하고 딴 건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그리고 그건 좀 알아서 좀 하라고 직원한테 얘기하게 돼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나요? 제가 대표님이랑 성격이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시켜도 어. 네, 말씀하세요. 궁뎅이가 겁나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쉽게 막 사람들한테 일도 줘야 되고, 사람도 쉽게 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스템은 만드는 건 시스템. 당연한 건데 네. 그 시스템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일이 매뉴얼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수인계 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대표님이 꼭 쥐고선 그걸 내가 또 하려고 그래. 직원을 고용해놓고 직원은 쓰잘데기 없는 일 시키려고 그러고 나는 좀 가치 있는 일 해야지 이 생각을 해. 근데 이런 분들이 직원 3명이 들어오든 4명이 들어오든 5명이 들어오든 그 일을 쥐고 놓질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직원이 그런 일만 하면 회사에 붙어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나름 일이 재미가 있고 비전이 보이고 보람차야 된다고. 근데 지금 네. 대표님이 시키려고 하시는 일들은 그런 보람찬 일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직원이 뭘 믿고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냐고. 대표님 같으면 대표님 그 회사 직원으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물론 그런 일들만 시킨다고 하면은 뭐 한두 달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직원은 그래서 의미가 되게 커요. 왜냐면은 그 첫 번째 직원을 보면서 나머지 직원들이 그 회사를 다니거든.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 우리 팀장님만큼 멋있는 사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멋있는 일을 해야지 택배 싸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겠어요? 아, 나 1년이 지나도 저 사람처럼 지내겠구나. 그 생각하지. 근데 이제 저조차도 사실 어떤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치. 그런 우리는 게 이게 아직 다 부족한 것 영상으로 같아요. 있어요. 네. 직원이 아직 들어오면 그냥 그 영상 쭉 보면 그냥 인수인계 끝이에요. 상세 페이지 제가 안 만들어요. 안 만든 지 꽤 오래됐어요. 이게 다른 영상들도 제가 가끔씩 봤거든요. 이렇게 네네. 라이브 방송 하시면서 전화 상담 해주시고 네네.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대두님 말씀하시고 이제 전화 상담하시는 부분은 뭐 네 혹은 뭐 네 계속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이 진짜 많아지네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네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게 되네요. 아, 저도. 그럼요. 그게 좋은 네, 거죠. 안 가봤던 길이란 얘기예요, 생각이. 네 맞아요. 어.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나름대로 막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음. 내가 또 누군가를 시켜도 또 옆에서 또 계속 신경 쓰일 것 같고 그러기에는 또 내가 하는 게 낫고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아니, 뭘 해도 내가 하면 더 나아요. 예. 원래 그래. 아,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이게 또 그러기에는 또 동생을 좀 활용을 해서 좀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자, 동생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네. 동생은 그 이상으로 바라면 안 됩니다. 딱 직원만큼만 일해야 돼요. 저도 동생이랑 일하는 거 아시죠? 그건 잘 몰랐습니다. 아, 제 첫 번째 직원이 남동생이에요. 10살 차이 나는. 네, 제가 본 것 같아요.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네. 얘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불러다가 혼내요. 야,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지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분이 아니에요. 네. 월급을 많이 줘야 돼, 그럴수록. 왜냐면 안 그러면 불화가 생겨.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급여를 이것밖에 못 받아? 이런 생각이 지인이라고 가족이라고 안 들 것 같아요. 그 동생한테 500씩 줄 생각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뭐 생활비 정도 주다가 좀 커가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 500씩 정도. 줬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6시간씩 썼단 말이에요. 주 7일 동안. 그러니 많이 줄 수밖에 없지.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시급으로 따지면. 어쨌든 좀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좀 확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표님의 것들도, 단점을 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되는 거. 네. 일을 쥐고 안 놓는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벼워져야 돼요. 줄 생각을 했으면 지금처럼 일이 흐리멍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거 나중에 직원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나가야지냐. 빨리 이거 정리해놔야지. 이런 생각한다고. 근데 정리하기에는 내가 내공이 부족하잖아. 네, 그쵸.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교육에 썼어야지. 교육이라면은 뭐 아니, 유료 자문을 교육? 받든 컨설팅을 네네. 받든 해서 견문을 넓혀야지. 네. 그게 번 돈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1년 동안 교육비로만 쓴 게 2, 3천이라고 초반 1년 동안. 근데 사실 유료 교육을 좀 회의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맞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교육 같은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유튜브만 보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볼게요. 지금 대표님 저랑 뭐 그래 봐야 지금 몇 분 얘기 나눴어? 30분 얘기 나눴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이 완전 다르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게 좀 바뀌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적인 약간 그런 거를 좀 일깨워주시는 대두님이 말씀하신 뭔가 멘토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한 거는 사실 알겠는데, 그런 일일이 세부적인 막 그런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영업 상세 노하우, 페이지나, 그러니까 마케팅 네. 기술 이런 거 그런 건 저도 안 네. 들어요. 예, 그런 거요. 그쵸. 그런 건 안 들어요. 전 지금도 월에 200에서 300 정도 교육에 써요. 지금도요. 그럼요. 네. 내가 지금 신기술 브레인인데 같은 회사 거. 내에서 직원이 20명이고 내가 지금 브레인인데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면은 회사가 망할 텐데 그렇죠. 머리의 역할을 하는 내가 배우는 걸 망설이면 어떡해요? 제 지금 선생님이 3명이라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말씀드릴 이제 회사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내년에 이사를 가거든요. 어디로요?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다른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똑같이 용인에 살아요. 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아까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출근 거리가. 지금? 네. 이사를 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로 1시간이 줄어요. 아유. 왕복 5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실업급여 조건이 돼가지고 사실 실업급여를 한 6개월 받으면서 좀 전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런 셀러들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뭐 운 좋으면 멘토 같은 분들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걸 바라고 좀 퇴직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소사무실 가면 그런 효과는 없고요. 네. 왜냐면은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소사무실에 있겠어요? 거기 또 나름대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예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지. 그치만 시간만 때웁니다. 아니 진짜 배울 게 있는 사람이 그 2평짜리 방에서 그러고 있겠어? 물론 네.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배울 게 있다곤 하지만 네, 지금은 경기 중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퇴직하실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직업이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직업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시간도 좀 있고. 그러면 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이사요?
근데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가정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득은. 근데 제가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도 해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불편함을 겪죠. 이사를 가면.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금 저거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5시간을 보니까 그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면 그쵸. 대표님 5시간이 어마어마한 5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직장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 말씀이시죠?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제 계획은 네네. 딱 1년만 늦출하는 거야. 1년 정도.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600, 500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네네. 1년 동안 회사를 준비했다고 직원 2명씩 써가면서. 저도 사실 내년 4월 정도부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얼마 안 전까지 남았잖아요. 뭔가 그렇긴 하죠. 지금 근데 6개월 정도 대표님이 남았는데. 네. 옆에 확실한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도 그 네.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이 모양인 거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나온 방안이라고는 소호 사무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교육은 좀 부정적이니까 그런 건 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1년 뒤라고 하셨으면 그 전까지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본인 좀 배워야지.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배워야 돼. 뭐냐면 자기가 사업이 도대체 왜 잘 된 거냐.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원 한 명을 둔다 그런다면 그 직원한테 일을 어떻게 넘길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냐. 이걸 네.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대표님 하시는 게 1인 기업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1인 기업은 그 1인이 일을 안 하면 매출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얼른 직원 한 명 고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직원 한 명 고용하면 사무실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네. 이제 마진이 계속 깎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주머니 50%라고 얘기하셨지만 보통 도소매 이윤이 10%가 안 돼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물건의 마진이 세금 떼고 못 떼고 해서 50%안 되는 사람 있을까? 다 돼요. 다 되는데 영업 마진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떼고. 그럼 지금 대표님 그 저기 뭐야 본인 퇴직금 지금 모으고 있어요? 퇴직금은 사실 별도로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회사에 내 퇴직금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도 없죠. 예. 응?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가야 지금 딱 해서 사무실 만들어 직원이 있어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상황인데 그걸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쓰지 않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지. 지금 적절하게 썼으면 벌써 다 쓰고 돈 없어야 돼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네. 미네랄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넘쳐나는 거야. 쓸 때 안 쓰니까 병력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잖아. 그렇죠. 그럼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미네랄이 남으면 뭔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걸 안 했단 얘기잖아요. 회사 딱 만들면 일단 사무실 관리비, 거기다가 전기세, 수도세, 예. 화재보험, CCTV, 방범보안, 그 외에도 뭐 그 직원들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그 건물 시설 관리 같은 거 할 때 뭐 전구가 하나라도 나가거나 컴퓨터라도 한 대 있어야지, 프린터 있어야죠, 소파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책상이라도 한 2개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한 3대 있어야 돼요. 그럼 번 거 다 없어요. 지금 대표님은 그렇게 딱 피봇이 돼가지고 완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바뀌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여서 지금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표님 사례 진짜 좋은 사례다. 여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잘 되는 상황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대표님 지금 딱 미친 듯이 지금 중심축을 옮겨야 되는 시기인데 네. 축은 가만히 두고 넓히려고만 하는 거예요. 직원이 뽑아놓고 나면 그 직원이 뭐 1년, 2년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씩 한 5명, 6명 갈려야 그 중에 한 명 건진다고. 언제 뽑고 언제 찾을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아니 내가 3스타인데 이병들만 데리고선 전쟁 나갈 수 있냐고. 그렇죠. 얼른 사람 키워야지. 없는 사람 뽑아야 된다 말씀이시죠? 근데 3스타가 이병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막 총기 분해하고 있어. 그 대표님 약간 고집이 있으시네. 한 고집 하시네. 아니, 저도 공감하고. 예. 아니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에서 네.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 네.
자기 생각에 논리가 채워져야 되는 그 양이 좀 많단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납득할 만한 게 돼야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다른 예시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지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도 좀 생각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그쵸? 원래는 좀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면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좀 욕심이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화 하는 게. 그래야 회사로 좀 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음. 개인 사업으로는 뭐 지금 만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로 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물어보십시오.